네,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비 나토 1위 4.48%로 우리보다도 이제 비율은 높습니다. 전체 국방비 자체는 대한민국보다 낮은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던 폴란드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 역사적인 경험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를 해야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럽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정권 같은 경우에 러시아랑 또 친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에너지 문제로 지금 유럽이 자신들을 지원하지 못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무기를 쌓아둔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되는 것이고 전차 보유량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폴란드가 사겠다고 계약한 전차의 수량이 앞으로 10년 동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겠다 아니면 생산하겠다고 계약한 수량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4개 나라가 합친 수량보다 폴란드 전차가 적은데 다행히 대한민국 K2 전차 지금 생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산이 가속되면 몇 년 뒤에 실제 전차 보유량 면에서 지금 유럽 최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 독일제 전차를 쓰거나 아니면 독일계 회사가 생산하는 전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생산하기 계약했거든요. 다 주문이 늦습니다. 가령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차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차세대 전차를 독일이랑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2040년이나 나올 거라고 하고 이탈리아는 독일 전차 수입을 하는데 이것도 오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영국은 영국제 전차가 원래 있었는데 그 전차 만든 회사가 망해서 독일 전차 회사가 그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전차를 독일이 개조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개조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조차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다 한국보다 전차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20년 만에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다 망해가지고. 그리고 그 지정학적 위협 같은 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납품 속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단기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평화가 단순히 오가지고 지금 군축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휴전 협상은 결국 좀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유럽의 평화가 찾아오고 앞으로 전쟁이 안 날 것이가 아니라 러시아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유럽을 침공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전을 하면 그 쉬는 시간 동안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서 2차 침공, 3차 침공을 할 가능성이 전문가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방산주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좀 넓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끝나면 바로 이제 안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푸틴이 주어가지고 휴전이 되고 뭐 이런 것만 몰라도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유럽의 전면적인 침공을 위해서 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027년에 타임라인이라도 있지만 사실 저는 휴전하고 1년, 2년 있다가 유럽을 재침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3국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취약한 타이밍을 노려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이 그걸 알고 있어서 전쟁이 끝난다 해가지고 그 무기 주문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주변국에 계속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유럽의 안보의 중심이 이 폴란드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폴란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만 국방비 많이 쓰고 우리보다 돈 많은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은 뭐하냐. 그나마 영국은 좀 돈 많이 쓴다. 이런 게 실제로 프랑스의 밀리터리 매니아나 유튜버 사이에 저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닌 게 폴란드가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고 난다면 결국엔 옛날에 그 냉전 시대에는 서독이 냉전의 최전방이었는데 지금은 폴란드가 냉전의 신냉전의 최전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전차 같은 경우에 PT-92 전차라 혹은 T-72 전차라 해가지고 옛날 러시아산 탱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완전히 다 일신을 해가지고 한국산, 미국산 탱크, 독일산 탱크로 바꾸고 있는 폴란드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이유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 전차 지원을 초기에 받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전차랑 비슷한 걸 받아야 돼서 이제 구소련제 전차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폴란드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서 막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하는데 한때는 유럽에서 제일 전차가 작은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우리가 3, 4개월 만에 긴급 그러니까 게필러라는 형식으로 채워준 게 바로 이 오른쪽에 K2GF 전차고요. 써보니까 너무 좋다.
빨리 배달될 뿐만 아니라 화력, 방어력, 공격력 측면에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전력 공백을 해소해서 폴란드가 최고의 전차 보유, 유럽 최고의 전차 보유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1번 질문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폴란드와의 그 방산 수출은 단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초기에 완제품 수입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나가서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간 건데 결국에는 파트너 국가랑 동반 성장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의 국방 기술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 없으니까 폴란드한테 일부 부품 같은 거 뭐 드론 제머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격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폴란드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빠르게 개발을 하고 인력은 더 늘리고 비용은 또 분담할 수 있고 개발 비용 분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K2PL이라 해서 폴란드 버전 K2 전차 수출되고 난 다음에 단순히 폴란드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K2PL로 개발된 신기술을 지금 대한민국군이 운영 중인 K2 전차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 개량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그걸 단순히 해외 고객과 협력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이게 크게 줄어든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 냉전 시절 때 그때 이제 서독 동독으로 많이 얘기했죠. 독일을 맞아요.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냉전 시절에 서독이 유럽의 전차 군단이었어요. 전차 같은 경우 거의 한 2-3천 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몇백 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베를린이 무너지고 나서 당시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 국가들 거기 이제 미국도 포함이 되고 유럽 내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차 장갑차를 일정량 이상 보유만 하고 나머지는 다 퇴역. 그래서 창고에 그걸 보관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자랑하는 게 레오파르트 2 전차였는데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창고에 보관해 놨던 거를 이제 손을 봐서 해외에 팔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뭐 해외 팔고. 반면에 이제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군비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K2 전차 들어간 것 다 하면 한 1000여 대 이상 지금 이제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M1A2 계열을 지금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 K2 전차 도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독일에서 들여온 레오파르트 2 전차도 있었고, 그것도 지금 성능 개량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K2 전차 들어가면서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T-72 개량해서 만든 PT-91,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폴란드가 이제 FA-50GF 개필러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갔는데 거의 다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공군이 운영 중인 미그 29 전투기를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무기를 사면서 잉여 장비들을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마침 또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 촬영하는 날 폴란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천무 구입을 했고 폴란드에서 이제 호마르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계약을 한번 했고 마침 저희 촬영하는 날 또 4조 원짜리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조 원 같은 경우에는 천무는 이제 샀고 호마르케이는 샀고 거기에 사용되는 각종 유도탄들 요거를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폴란드 업체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조인트 벤처 업체 만드는 걸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계약을 해서 각종 이제 유도탄 뭐 한 수백 발 이상 지금 만들 예정인데 그 정도로 지금 폴란드가 국방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휴전됐다. 어찌됐든 러시아는 폴란드를 때릴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도 잘 보시면 뭐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샀지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어요. 지금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미 육군이 아파치 가디언 지금 공격 헬기를 가장 많이 운용했는데 2등이 지금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보잉사하고 계약도 맺었어요. 96대 만드는 계약을 또 체결했고 거의 유럽에서 지금 이제 국방비로 하면은 폴란드가 지금 탑이에요. 그럼 얼마 전에 우리 사실 하나오션 잠수함 사업도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스웨덴 잠수함이 이제 되긴 했는데. 안타깝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군사력 증강에 가장 열심인 나라가 폴란드예요. 왜냐 다음은 어찌됐든 폴란드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재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무튼 폴란드는 주변국에 계속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유럽 안보의 주도권이 이 폴란드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뭐 그렇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냉전 시절에 사실 이제 서독이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벨라루스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건 폴란드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다음 전쟁의 전장은 폴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폴란드하고 발상국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요 러시아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다가 요새지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전에 프랑스가 마지노선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노선처럼 완전 요새화된 건 아니지만 침공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을 끌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 계속 설치하고 있어요. 국경선상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방위사업청이 12월에 큰 계약이 많아요. 연말에. 연말에. 아. 왜냐하면 네네. 큰 거 다 이제 떨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 방산 계약들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제 폴란드 외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무기를 사재끼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최근에 이제 패트리어트도 한 2조 원 넘게 계약을 했고 헬기도 한 100대 이상 지금 구입하는 걸 에어버스 헬리콥터랑 계약을 했고 많아요. 요새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넷 매체 방위산업 관련된 전문 매체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하루에 기사를 한 10개씩 써요. 계약 관련된 기사만 AI인데 AI. 10개를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12월 연말에 유럽에서 지금 계약 나오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다. 다음 타겟은 우리니까. 네. 독일도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공군도 지금 쓰고 있지만 타우러스 성능 개량형이 있습니다. 타우러스 네오라는 거 그것도 계약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뭐 지금 이제 뒤에서도 언급할 거지만 발트의 연합국들은 연말에 지금 계약이 지금 막 bom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국방비 비중은 말씀하신 대로 나토 회원국 중에서 미국보다도 높은 최고 순위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3.5% 정도 되고 중국은 1.7%, 한국은 2.8%니까 폴란드가 4.48%고요. 그리고 이제 5%가 이제 목표고 내년도 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전차도 뭐 이것저것 전차가 이제 여러 클래스 전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K2 같은 그런 전차를 MBT라 그래요. 메인 배틀 탱크 주력 전차라 그러고 조그만 돌격포 전차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한 1000대 정도 있어요. 지금 이걸 한 1500대 정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K2를 생산해 가지고 옛날 것 좀 도태시키고 해서 하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건데 전부 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줘버렸고 그 이제 M1A2 아브람스를 미국에 250대를 주문했고 이제 독일에도 기존 보유 레퍼드 2도 버전이 레퍼드 2 A 뭐 1부터 A8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 도입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 합쳐도 915대인데 어쨌든 지금 1000대니까 많죠. 그런데 이걸 1500대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 말고도 우리 K9 자주포를 672문을 계약했어요. FA50 경전투기도 이제 48대를 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보람에도 할지 모르죠. 그리고 F-35도 32대를 계약해 놓은 상태고 하이마스도 500기예요. 하이마스 500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도 대규모 도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적 평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도 분명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초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걸 주고 뭐 빨리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한테 자기 전차를 다 줬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 무기는 뭐 아시다시피 빠른 납품이 가장 중요하고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이 임박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급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외무장관인 시콜스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러시아적인 걸 했었거든요. 그런 소위 말해 내러티브를 주도하다 보면 이런 걸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는 이제 굉장히 빨리 인도하고 납품하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걸리죠, 보통. 독일은 우리보다 뭐 서너 배 이상 걸립니다. 그거는 생산실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확장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파란 것들이 값만 쌀 뿐만 아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화된 기술이 있고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이 되게 좋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에 합의를 하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서방 거를 이제 쓰면서 기술 이전 받는 게 되게 어려움을 겪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미국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걸 안 해줘도 무기를 팔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일단 사업을 확장하고 무기는 한 팔고 나면 30년, 50년 계속 관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생기는 것들이 크니까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마켓 쉐어를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해당국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니까 공장을 지으면은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진짜 좋은 것은 장비를 유지하다 보면 그걸 정비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단축도 되고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해주는 그래서 좀 우리가 보면 좀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데 물론 그거 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부품들 사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양적인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질적으로는 어떠냐. 그러니까 최신 장비도 있죠. 그리고 나토 환승도 되고 그리고 실전 경험도 좀 있고 폴란드가 나토로서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파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높고 러시아하고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 훈련 강도도 높고 이런 게 강점이에요. 약점은 뭔가니까 일단 여러 나라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 보급이 좀 복잡해진다. 이런 게 하나의 이건 통합 운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할 때 개수를 좀 종류를 딱 줄입니다. 그걸 뭐 계열화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병력이 부족한 전역이 지금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이고 전차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예비군 동원도 실제로 책에는 있지만 동원해보질 않았고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대규모 기갑전 경험이 없죠. 소규모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병력 대비 장비가 과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차 1,500대를 운영하려면은 최소한 15,000명의 전차병이 필요해. 최소한 10명, 대당 10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비, 보급, 지원 인력까지 하면 한 6만 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차가 운전해가 가는 게 아니고 밑에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갈아줘야 되거든요. 토 좀 봐도 막 갈아주고 뭐 안에 사고 나면 엔진 오일도 교환하고 뭐 계속 교환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탄약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폴란드 군이 15만 명인데 그러면 절반을 전차부대에 하려면 해군도 있어야 되고 공군도 있어야 되고 방공도 있어야 되고 포병도 있어야 되고 통신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게 좀 결국은 장비는 있는데 사람이 부족할 거다. 물론 이제 사람 모으는 계획은 하고 있겠죠. 사람 모으는 데는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폴란드가 군비 증강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여러 번 분할 침공당해가지고 사실 1차 대전 전에는 폴란드 나라가 없었거든요. 1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다시 생겼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게 폴란드의 이제 비극 중에 하나죠. 이건 똑같이 발틱 삼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이 인터마리움이라고 해서 과거 폴란드 루테니아 연방을 재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터마리움이라는 것은 발틱해하고 흑해를 연결해서 이제 이 나라들이 하자 이런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발틱 나라들하고 폴란드하고는 좀 친한 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토가 진짜 도와줄까 이런 의문도 있고 미국이 이제 나토를 냉대하니까 이런 측면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유럽의 안보 주도권이 폴란드로 이동하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면은 여하튼 독일이 쇠퇴하고 있고 프랑스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영국도 고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폴란드가 부상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제 국방비도 많고 전사도 많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선봉도 쓰고 반르의 강경 노선에 있는데 이걸 반대할 근거는 핵무기가 없다는 가장 큰 겁니다. 여기 유럽에 있는 앞에 있는 E3라는 세 나라 중에 독일 빼고 두 나라는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폴란드가 더 앞서 나갈 수는 없고 폴란드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게임에서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작은 게임에서는 할 수 있는데